함수는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 일반형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1차 함수를 예를 들면 y는 ax 이게 기본형인데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켜서 y는 ax 플러스 b로 바꾼 게 표준형. 그 일반형은 요놈을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써놓은 게 이제 일반형. 2차 함수를 예를 들면 y는 ax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기본형. 이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만든 게 표준형. 이걸 풀어 헤친 게 일반형.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 어떻게 보면 2차 함수로 가장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을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형에다가 표준형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표준형을 만드는 방법이 평행이동이란 거야. 그러니까 기본형을 평행이동시키면 표준형이 돼.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꿀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지. 평행이동. 이때 우리가 하는 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형을 만들지. 그리고 이제 이 표준형을 풀어 헤치면 일반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함수를 분석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이 표준형이 함수를 가장 분석하기에 가장 좋아. 1차 함수도 딱 보면 이렇게 딱 넣고 보면 기울기가 뭡니까? A. y절편이 뭡니까? B. 이런 식으로 바로 읽어낼 수 있잖아. 2차 함수도 이 상태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뭡니까? P, Q. 이런 식으로 바로 읽어낼 수 있잖아. 자, 일반형들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라 그러냐면, 일반형들이 나오면 항상 표준형으로 고치세요라는 말을 할 거야. 왜? 일반형 상태에서는 기울기가 뭔지, 뭐 y좌표, x좌표 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없지만, 표준형 상태에서는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 일반형 상태에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읽어낼 수는 없지만, 표준형으로 나온다면 꼭지점의 좌표가 P, Q입니다. 라고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표준형을 고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럼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y는 x분의 k. 이게 기본형이었어. 이 기본형을 움직인 거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y는 x축으로 p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x 대신에 x-p가 들어가고 항상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것은 뒤에 떨거지 q 이렇게 붙는다 했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표준형이야. 이게 표준형. 유리함수의 표준형. 그럼 일반형이 뭐냐면 일반형이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게 일반형이야. 이게 일반형. 선생님,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하고 절편인데 이 표준형에서는 점근선을 쉽게 읽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이 표준형에서 점근선은 이 분모가 0되는 값하고 이 떨거지가 점근선이 돼.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점근선을 바로 읽을 수 있다. 어떻게? 분모가 0되는 값이니까 x는 p, y는 q. 이렇게 딱 점근선을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표준형 상태에서. 또한 표준형 상태에서 또 읽기 편한 게 누구냐면 이 일반형 상태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지를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태야. 근데 표준형에서는 이 K의 부호를 가지고
바뀔 수 있다는 거지. K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짝을 대는 거고, K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K가 음수면 2, 4분면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형 상태에서 분석하는 게 상당히 편해. 그래서 항상 표준형으로 고쳐라 라고 하거든. 그러면 당연히 요놈을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이 일반형을 보니까 일반형이 분수로 말하면 무슨 형태냐면 분모차수도 1차고 분자차수도 1차니까 이걸 우리는 가분수꼴이라고 부를 거야. 가분수꼴. 그리고 곧 가분수꼴이 일반형이고, 그럼 요 놈은 무슨 꼴이냐면 이 표준형은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대분수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형의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고치고 싶으면 어떤 짓을 하면 되냐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그 방법을 쓰면 그대로 이게 표준형이 돼버려요. 알겠죠? 근데 솔직히 유리함수 내 개인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공부 좀만 더 하면 굳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뭐 고쳐서 풀어도 상관없는데 자기가 이제 문제 좀 풀다 보면 굳이 안 고쳐도 이 상태에서 다 보이거든, 하는 방법이. 근데 처음에 연습하고 싶으면 항상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이 표준형을 고쳐서 푸는 연습을 해도 괜찮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평행이동 있잖아. 뭐가 움직였냐? 이를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거야. 봐봐요.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하잖아? 그럼 결국 뭐가 움직이냐면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하면 결국 2차 함수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뭐가 움직인 거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라 하나 잡았을 때 이걸 우리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이 평행이동,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결국 뭐가 바뀌냐면 꼭지점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은 뭘 가지고 잡아낼 수 있냐면 꼭지점만 가지고 잡아낼 수 있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있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었다 해봐. 자, 이 함수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였대. 그럼 이걸 보고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 움직였습니까? 라고 알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 해주고 3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요놈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되고 따라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우리는 이 함수가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 움직여서 이게 됐는지 알 수 있어.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꼭지점만 가지고. 요놈의 꼭지점 좌표 구하면 이건 당연히 0.0,0이죠. 요놈 꼭지점 좌표 표준형을 하지 않고 우리 외웠던 공식에 의한다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2컴마가 되죠.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러니까 0,0이던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굳이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아도 꼭지점만 가지고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꼭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하고, 그러면 유리함수는 뭘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냐면 이 유리함수는 이걸 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 기본형은 x점근선도 0이고 y점근선도 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근선의 교점을 뭐라 말하냐면 0,0이라고 말해요. 이 기본형은 점근선이 x도 0이고 y도 0이니까 점근선끼리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는 0,0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놈은 점근선이 p, q니까 점근선의 좌표는 교점의 좌표는 p, q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였어? 이것만 보고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는데 점근선의 교점이 P, Q로 변했다는 소리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인 거죠. 근데 아까 그렇게 움직이려 했거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게 된다 했잖아. 근데 그걸 점근선의 교점을 보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이 일반형에서 니은자를 보면 점근선이 보인다 했으니까 이 니은자를 이용해서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면 굳이 이걸 안 해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넘어온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딱 이겁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알아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표준형으로 거쳐서 하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하다. 자, 그래서 710번. 자,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어떻게 움직인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정석적으로 푼다면 요놈을 표준형으로 고칠 거야. 그럼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은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분자 x 플러스 2를 적고 원래 2x니까 2를 적고 2를 분배시켰다 하면 플러스 4 나오는데 7이 있어야 되니까 3 적고 그런 다음에 이걸 대분수꼴로 바꿔 쓰면 x 플러스 2분의 3 더하기 2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여기 뒤에 떨거지 플러스 2가 붙어있다는 소리는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누구를? x분의 3을. 이게 k니까. x분의 3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인 거다. 그래서 답은 1번, 1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서 니은자를 읽으면 점근선이 나온다 했으니까 니은자를 이용해서 점근선을 읽으면 분모가 0 되는 값이 x점근선, 상수항의 b가 y점근선, 아니 x계수의 b가.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2. 기본형은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은 0,0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였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k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k는 표준형으로 고쳐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k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표준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x축, y축으로 얼마큼만 움직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문제는 굳이 표준형으로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라는 것. 오케이? 자, 712번은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예요. 봐봐요. 자, 지금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3개를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평행이동을 시켜서 움직이고 있죠. 그럼 반드시 똑같아야 되는 게 있어요. 1차 함수에는 반드시 뭐가 변하면 안 되냐? 기울기를 의미하는 이 a의 값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이거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평행이동했을 때 둘이가 완전히 겹쳐질 수가 있어요. 2차 함수도 2차 함수의 폭을 의미하고 있는 이 그래프의 폭, 이렇게 오므라지는 이런 폭을 의미하고 있는 이 a가 변하지 않아야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함수에서는 누가 변하지 않아야 되냐면 유리함수에서는 이 k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 k가 변하지 않아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완벽하게 겹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712번 문제는 이거랑 겹쳐지는 것은 이란 것은 k가 똑같은 걸 찾으세요 라는 소리거든. 지금 k가 얼마냐면 요놈 1이야 1. 얘도 k는 1이야.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k를 읽을 때 항상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것만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x 계수가 얼마인지 체크하고 나서 k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y는 x분의 3이란 거하고 y는 2x분의 3하고는 이게 k가 똑같은 게 아니란 거야. 왜? 이건 x분의고 이건 2x분의잖아. 정확히 말하면 2x분의를 x분의로 고치면 x분의 2분의 3인 거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놈 k가 2분의 3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보면서 k를 찾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k를 찾으려면 다 표준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 다 표준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잘 봐봐요. 누가 k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이 있어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게 결국 k로 나오잖아. 그치? 이것만 잘 생각해보면 1번부터 해보면 y는 했다 하고 자 1마 x죠? 그럼 먼저 1마 x를 먼저 적으라 했고 근데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되지? 자 마이너스 분배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려면 1이 되려면 플러스 2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요놈은 k가 2야. 정확히 말하면 k 2가 아니다. 왜? 분모가 마이너스 x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k는 마이너스 2야. 1번의 k는 마이너스 2지. 어쨌든 아니고 2번 x-2분의 x-2 적고 2. 자 분배하면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3이 있으려면 여기 얼마 있어야 되냐면 플러스 7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k가 7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3번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적고 2 적고 2 분배하면 2x 플러스 4인데 플러스 5가 나오려면 플러스 1이 있어야 되지. 요놈은 k가 1이네. 그러니까 답은 3번인 거지. 왜? k가 똑같거든. k가 똑같아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완전히 겹쳐질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의 패턴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유형 이미 이 714번, 715 이쪽 유형은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번 주에 했던 수업을 잘 기억한다면. 왜? 점근서 찾으라잖아. 니은자만 보면 되거든. 점근서 찾으라면 니은자만 보면 되잖아. 분모가 0 되는 값이 x점근서. a는 마이너스 1. x 계수의 b가 y점근서. b는 3. 둘이 제곱해서 더하라 했으므로 10. 그죠? 점근선을 찾고 싶으면 니은자만 생각하면 돼요. 자, 716번 한 번 더 해보면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라 나왔기 때문에 먼저 니은자를 이용해 봅시다. 자, 니은자를 이용해서 x점근선을 읽으니까 x는 마이너스 c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2잖아. 따라서 c는 2. y점근선을 읽으면 x 계수의 b를 읽으니까 a. 이게 3. 따라서 c는 2, a는 3. 그럼 어디까지 한 거냐면 여기까지 한 거죠. y는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b. 이게 3,1을 지난답니다. 지난다. 이거 무조건 대바란 소리잖아. 그래서 1은 5분의 9 플러스 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c, a, b의 값을 다 구할 수 있었고 다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4번. 자, 유리함수의 대칭성. 이건 또 뭔 소리일까? 봐봐요. 유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냐면 자, 만약에 점근선이 한 요 정도 있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점근선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점근선이 x는 p, y는 q 이게 점근선이었고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대칭성이란 거 뭐냐면 지금 항상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한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그려진다 했죠? 또는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요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은 항상 짝을 이루는데 이게 대칭을 이뤄요. 어디 대칭을 이루냐면 이 점에 대해서 180도 돌리면 이게 됐다가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 놈을 이렇게 생긴 이 곡선을 이 점에 의해서 180도 돌리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항상 이 점근선은 이 점에 의해서 서로 대칭된다고 말을 해요. 이 점에 의해서. 근데 이 점이 누구냐? 이 점. 내가 지금 찍어놓은 데가 누구냐? 점근선끼리 X점근선하고 Y점근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죠. 결국 이 교점에 대해서 유리함수는 서로 대칭이 되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또한 자 이렇게 그으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었어요. 직선을. 그럼 이게 뭐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기울기 1인 직선을 그었어요. 딱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 1인 직선을 딱 그어놓고 보니까 좌우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딱 접으면 완벽하게 또 겹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게 이루어져요. 또는 이 직선 지금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으면 또 완벽하게 겹쳐져요. 파란색도 저 직선에서 이렇게 접으면 또 완벽하게 겹쳐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대칭성이 총 3번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이룬다. 두 번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한 번에 적읍시다. 뿔마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대칭성을 이루게 된다. 자,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 일어나고 두 번째 기울기가 뿔마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직선을 기준으로 요놈하고 요놈이 접었을 때, 요렇게 딱 접었을 때 완벽하게 겹쳐지긴다는 거죠.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접었을 때도 완벽하게 겹쳐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대칭성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도 해요. 함수는 딱 6글자만 찾으면 끝난다. 딱 6글자. 그 6글자가 뭐냐면 정, 치, 교, 대, 주, 점. 그러니까 함수는 이 6글자만 딱 찾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막 이 정치, 교대, 주점 이렇게 막 외우기도 해요. 정의역, 치역, 교점, 대칭성, 주기, 점근선. 정의역, 치역, 교점, 대칭성, 주기, 점근선. 이렇게 해서 함수는 이 6글자만 찾아내면 함수에 대해서는 찾을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함수를 잘하고 싶으면 이 6개를 뭐 어떤 함수가 나오든 간에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없다 하면 말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치, 교대, 주점. 항상 여기에 그냥 이걸 딱 마음속에 넣어놓고 함수가 딱 나오면 정의역이 뭐지? 치역이 뭐지? 교점이 있을까? 대칭성이 있을까?
주기는 얼마일까? 점근선은 뭘까? 이런 식으로 항상 이 6글자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유리함수는 이 안에서 정의역, 치역, 대칭성, 점근선 이 4가지가 중요하게 되죠. 굳이 교점을 따진다면 함수의 교점은 아니지만 점근선의 교점, 어차피 이게 점근선 안에서 노니까 점근선이 있겠네. 그래서 정치, 대점만 유리함수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나왔을 때 이 6개 중에서 2차 함수는 2차 함수는 이 6개 중에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나중에 또 뭐 배우게 되는 무리함수가 나왔을 때도 이 6개 중에 뭐가 또 중요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울 때도 6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는 거고 항상 함수는 이 6개 안에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4개밖에 없잖아. 4개밖에 없다라는 것은 교점까지도 해야죠. 어차피 x절편, y절편도 교점이니까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이니까. 근데 이 5개 중에 정의역, 치역 솔직히 너무 쉽고 교점, 대칭성, 점근선 중에서 문제로 나올 만한 것은 뻔하죠. 대칭성하고 점근선. 이걸 가지고 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칭성. 자, 다음 그래프가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점 마이너스 1,C에 C에 대하여 대칭이다. 마이너스 1,C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 말은 이 마이너스 1,C가 뭘 의미하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의미했던 거야. 그 말은 이걸 가지고 점근선을 읽어내는 거지. 아, 그럼 선생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c였겠네요. 이렇게 읽어내는 거지. x는 마이너스 1, y는 c였겠네요. 그렇지. 선생님 그러면 니은자를 읽으면 그게 이거랑 같아야 되겠네요. 니은자를 읽으면 그래서 니은자를 읽었더니 x는 마이너스 a가 나오고 y는 3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a는 1이고 c는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a에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4를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을 통해서 b를 구해주면 4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b 그래서 b는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3개 다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6. 자, 대칭성. (720번) 한 번 더 보면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유리함수가 대칭이 되는 직선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두 직선 봐봐요. 요놈이 기울기가 1이고 요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 그 말은 이 두 직선의 공통점이 뭐야? 이 두 직선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둘 다 어딜 지나고 있냐면 둘 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야. 둘 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럼 그게 결국 문제 아니? 이거 두 개의 교점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합시다. 그대로 더합시다. 이 y는 마이너스 6.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결국 y 점근선은 마이너스 3이었다. y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는 소리죠. 자, 표준형이네요. 표준형. 분모가 0 되는 값이 x점근선. x는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자, 뒤에 떨거지가 y 정근선이라 했으니까 이게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둘이 더하라 했으므로 마이너스 5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어떤 두 직선이 나오면 두 직선의 교점이 결국은 점근선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이 유형 12유형은 이제 마지막 종합유형이죠. 종합유형. 유리함수 하나를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분석을 다 해봐라는 거죠. 일단 y절편 찾으라. 절편 찾으려면 기역자 보면 된다 했죠. 절편을 찾고 싶으면 기역자를 봐라. 그래서 기역자를 본 김에 x절편부터 그냥 찾아버리면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y절편은 상수항이 b니까 4분의 1이다. 맞네요. y절편 4분의 1 맞죠? 자, 이 그래프는 모든 사분면을 지납니까? 이건 그리라는 소리인데, 그래프 그리려면 점근선 찾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점근선부터 찾자. 니은자를 보자. 니은자를 보니까 점근선. 분모가 0 되는 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x점근선, x계수의 b, y는 2가 y점근선. 자, 이제 점근선 찾았으니까 그래프. 자, 여기다가 점근선부터 x는 마이너스 4, y는 2. 마이너스 4, 2 점근선. 이제 여기다가 절편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은 4분의 1이었어요. 여기 한 4분의 1.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하나 그리면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더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자, 모든 사분면을 지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x축하고 y축을 기준으로 1, 2, 3은 지나지만 4는 안 지나죠?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그렇지만 계속 해보면, 자, 다음 그래프를 평이동한 거냐? 이게 기본형이죠? 자, k가 마이너스 7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야. k가 마이너스 7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요 놈을 가야죠. 대분수로. 그럼 x 플러스 4하고 x 플러스 4 적고 앞에 2 적고 플러스 8인데 플러스 1 되려면 빼기 7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7 나오네요. 같네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것이다. 맞죠? 마이너스 4,2에 대하여 대칭입니까? 4,2가 점근선의 교점입니까? 네,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2 맞네요. 자, 정의역은 점근선에서 x점근선을 이다를 아니다로만 고치면 그게 정의역이 된다 했으니까 정의역도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주면 되고, 2번처럼 모든 사분면을 지나냐 이렇게 문제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는 수밖에. 알겠죠? 그래서 한번 쉬운 것 등에 다 해보고,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고 함수식 찾기. 자, 어떤 문제가 똑같냐면, 이거 기억나죠? 어떤 함수의 그래프 점근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문제. 그래프를 안 줬잖아. 그래프를 안 주는 대신에 점근선이 뭐다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번 유형 봐볼까? 이번 유형은 점근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대신에 그래프를 줬네. 그래프를 딱 보니까 읽을 수 있잖아. x점근선 마이너스 2. 아, 선생님 x점근선은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점근선
요렇게. 그러니까 y 점근선은 y는 1이네요. 그리고 또 뭘 줬어? 선생님 여기 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점을 지나고 있네. 2, 0이란 점을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따져보면 아까 문제가 똑같잖아. 선생님 점근선이 나왔는데요. 니은자를 그리자. 니은자를 그려서 점근선을 찾았더니 x는 마이너스 c, y는 a.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2, 1. 따라서 c는 2, a는 1. 되죠? 선생님 b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2,0을 지난다고 나왔잖아. 근데 2,0이 자세히 보니까 x절편이네. x절편이면 기역자를 보면 된다 했잖아. x절편이면 기역자. 그래서 기역자에서 분자가 0 되는 값이 x절편이라 했으니까 a에다 1 집어넣고 x절편을 구하니까 x는 마이너스 b가 절편 2가 돼야 되네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다 구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직접 알려주냐 아니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구할 수 있냐, 나는 딱 그 차이만 있을 뿐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한 번 더 726번 해볼까요? 분모 분자가 1차식이고 분모의 1차항 계수가 1인 유리식 fx가 있다. 이건 처음부터 fx도 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봐야죠.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긴 거래. 분모 분자 둘 다 1차식이라 했으니까 분모 분자 둘 다 1차, 곧 가분수라는 거죠. 근데 분모의 1차항 계수가 1이래. 그럼 x 플러스 a 분의 bx 플러스 c,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소리죠. 자, 이렇게 딱 잡아놓고 보니까 x점근선이 마이너스 2네요. x점근선이 마이너스 2. 이게 x점근선이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인데 이게 마이너스 2니까 a는 2. y점근선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y점근선 안 알려줬네요. 그 말은 b는 구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y점근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또 뭘 주냐?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졌네요. x절편과 y절편. x절편과 y절편을 읽으려면 기역자를 보면 되죠. 그래서 기역자를 통해서 x절편 읽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y절편 읽어내면 a분의 c인데 a가 2라 했으니까 2분의 c.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 y절편 이게 2. 따라서 c는 4. c 대신 4 넣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4. 따라서 b는 1. 이걸 fx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fx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fx를 구했습니다. 됐죠? 점근선하고 절편들을 가지고 함수식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자, 유리함수는 K가 양수여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K가 음수여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도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K가 양수여서 이렇게 그려져도 x1하고 x2가 있다면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놈도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여도 x1과 x2 자리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유리함수는 x1과 x2 사이에서 값이 변하지 않고 이게 쭉 내려가기만 하거나 아니면 쭉 올라가기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를 하면 되냐면 2차 함수 봐봐. 2차 함수.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를 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x1으로 잡고 여기를 x2로 잡으면 x1일 때와 x2일 때 이때가 최대 최소가 아니라는 거야. 2차 함수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일 때가 여기서가 최소가 무조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x1과 x2 두 개의 값 중에 더 위에 있는 값이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x의 범위를 이렇게 x1하고 x2로 주면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 x1하고 x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을 거란 거야. 또는 이렇게 2로 블록이면 내가 여기를 x1으로 잡고 여기를 x2로 잡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x1의 값하고 x2의 때가 최대 최소가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점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유리함수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냥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는 거고 올라오면 계속 올라오만 오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x1과 x2 중에 무조건 한 값에서는 최소, 하나에서는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딜 보더라도.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더라도 똑같죠. x1일 때가 최소, x2일 때가 최대. 이때도 마찬가지. x1일 때가 최대, x2일 때가 최소.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겠으면 딱 보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인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으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마이너스 2 넣고 1을 넣어서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라는 거지 무조건. 중간에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인지 1을 넣었을 때가 최대인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2나 1 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y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에서 1 나왔어요. 이게 최대인지 최소인지 나는 알 수 없어. 이번에 1을 넣어봅시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분의 5가 나와서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마이너스 5가 최소값, 1이 최대값, 둘이 더하다 했으므로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유리함수는 2차 함수처럼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역이라고 주어지면 둘 중에 한 군데에서는 무조건 최대, 최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더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지. 넣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게 최대가 되는 거고 이게 최소라고 말하기 전에 선생님 저는 이미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나올 거란 걸 이미 먼저 알고 싶은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두 개를 보면 되죠. 이 경우가 K가 양수일 때고 이 경우가 K가 음수일 때입니다. 자, K가 양수인 경우 봐봐. 무조건 x1과 x2 중에 x1을 넣었을 때가 최대, x2를 넣었을 때가 최소입니다. 이쪽에서 똑같죠. K가 음수일 때는 x2를 넣었을 때 최대가 나오고 x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걸 줄임말로 하면 K가 양수면
x1이 커요? x2가 커요? x2가 더 크죠? 큰 걸 넣었을 때 작은 게 나온단 말이야. 큰, 작. 정의역에다가 큰 수를 넣었는데 작은 값이 큰, 작. k가 음수면 큰이지. 큰이. 큰 걸 넣었을 때 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큰 작이냐, 큰이냐. 그래서 k가 양수면 큰 작, k가 음수면 큰이 되는 거지. 선생님, k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k를 할 수 있는 방법. 표준형으로 가야죠, 표준형으로. 표준형으로 가보면 3x니까 3 써놓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 돼야 되는데 플러스 8. 그러니까 k가 양수죠. k가 양수니까 k가 양수네? 그럼 큰 작. 작은 걸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고 큰 걸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꼭 이건 몰라도 돼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최대 최소일 거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729번을 보면 이건 K가 미리 알려줬잖아. K가 뭐예요?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K가 양수면 선생님 저는 작큰, 큰작, 큰 이거 못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돼. K가 양수야? 무조건 내려오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K가 양수면 이 그래프 생각해야 되고 K가 음수면 이렇게 생긴 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K가 양수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거야, 무조건. 그럼 봐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하고 3 넣었을 때 누가 더 작은 값이야? 그치? 3 넣었을 때가 더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소리는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는 3 넣으니까 5분의 1 더하기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둘 다 집어넣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730번도 빠르게 풀고 싶으면 요거의 k를 먼저 구해버려요. 요거의 k를 구하면 2 넣었을 때가 무슨 값이고 a 넣었을 때가 무슨 값이라는 게 딱 바로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놈의 k를 구하고 싶으면 표준형으로 가라 이거지. 대분수꼴로. 2 하잖아. 그러면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이죠. k가 음수입니다. k가 음수. k가 음수. k가 음수면 작작 큰이에요. 작작 큰. 2를 넣었을 때 최소값 m. a를 넣었을 때 최대값 3분의 5. 이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 최대 최소 2차 함수처럼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내려갔다 올라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겠으면 하나 집어넣고 너는 최대 아니면 최소야 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니까. 자, 이제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유리함수하고 어떤 직선은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가장 또 정설적인 방법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라고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직선을 움직여 본다가 무조건 1번이야. 솔직히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식으로 풀었을 때는 100% 정확한 답이 나오진 않아요. 그림으로 풀었을 때가 100%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그림을 풀어도 식은 쓰긴 쓸 거야. 근데 이 식만을 가지고는 완벽한 답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 그냥 그림하고 식을 동시에 같이 써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를 그려서 K가 없다 생각하고 이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움직여 보라는 거야. 어차피 이 K는 Y축으로 평행이동 시키는 함수니까. 그럼 요놈을 그리란 거야, 그려. 자, 요놈 그리려면 니은자 이용해서 점근선 찾고 기역자 이용해서 절편을 찾아서 그리면 되죠. 니은을 이용해서 점근선 찾고 기역을 이용해서 절편을 찾는다. 자, X점근선 마이너스 1입니다. Y점근선은 플러스 1입니다. X절편은 마이너스 2입니다. Y절편은 플러스 2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고 이렇게 또 짝 하나 맞춰 그려지네요. 자, 이제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렇게 생겼겠네요. 아직 K가 없다 생각했을 때. 이건 기울기 1이네요. 미안해요. 기울기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자,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라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렸더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움직여 볼까요? 자, K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자, 한 점에서 만나도록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죠. 넘어가면 두 점이죠. 이렇게 됐을 때가 한 점이지. 또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돼서 한 점이지. 딱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모든 시수 K값 합이니까 이 딱 두 가지 경우 구하라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분석했어. 그러면 이렇게 딱 되는 순간인데 곡선하고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순간을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 부르냐면 딱 접하는 순간이라 불러요. 접하는 순간. 곡선하고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순간을 우리는 접하는 순간이라 불러.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을 접하는 순간. 다른 말로 이 선의 이름은 접선이다. 접선이다라는 말로도 쓰기도 해요. 접선이다. 접하는 직선. 접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방정식적으로. 접한다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중근을 갖는다 소리야. 자, 이제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이 접한다의 뜻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접한다. 항상 이렇게 분석해요.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그럼 뭐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T는 0이다. 이리 풀란 소리지. 만약에 연립했는데 3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3차 방정식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 나중에 고3에서 배워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조건이라 하긴 뭐 하죠. 공식은 없으니까. 근데 거의 접한다. 그러면 결국 거의 뭐냐면 90% 이상이 2차 방정식이야. 왜? 2차 방정식에서 접한다. T는 0. 이렇게 거의 딱 스토리잖아. 스토리.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선생님이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자, 접한다. 근데 접한다는데 이게 무슨 점이야? 원칙적으로 교점이죠, 교점.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 고등수학 특강 할 때 이런 말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고등수학에서 교점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분석 들어가야 된다. 교점, 연립방정식의 해. 무조건 고등수학에서 교점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이야. 연립방정식의 해. 솔직히 고등학생이 교점이 나왔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면 이거 수학을 진짜 거의 안 한 거예요. 공부를. 교점하면 연립방정식의 해. 야, 둘이 연립하란 거야. 요놈하고 요놈을 선생님 어떻게 연립해요? y가 같잖아. y가 같으니까 대입법. x 플러스 1은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요렇게 바로 y가 같으니까 y끼리 같다. 대입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정식 세울 수 있죠. 분모 곱합시다. 자, 분모 곱하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항합시다. 자, x키수 묶읍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둘이 연립해서 분모 곱하고 이항까지 했더니 딱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자, 어떻게 만났어요? 접했대요. 접해야 된대요. 중근을 걷는다. 판별식 D 쓰란 소리죠. 판별식 D, B제곱, 2마 K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가 0이다. 이거 2마 K제곱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또 식정리를 잘 배웠으면, 어차피 이거 푸는 건데, 여기도 2마 K, 여기도 2마 K가 있으니까, 2-K로 묶는 것도 괜찮아요. 그 2마 K 나오고, 마사 나오겠죠? 는 0. 그래서 2마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 그러면 K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2 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빵.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다른 문제까지 그냥 같이 분석해 줄게요. 봐봐요. 지금 이 상태가 됐을 때 결국 이 K가 뭘 의미하냐면 봐봐. 여기서 K가 의미하는 것은 Y 절편이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일 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였다 이 소리야. 그리고 이 상태가 됐을 때 여기가 2였다 이 소리죠. 오케이? 그럼 생각해보자는 거지. 이게 더 내려가면 어때요?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지? 그 말은 뭐야? 이 K값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면 2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또는 K값이 2보다 커지면 2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근데 K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어봐.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어봐.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 소리지? 안 만나잖아. K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으면. 근데 그 마이너스 2하고 2가 어디서 구한 거야? 여기서 구한 거야. 여기서. 봐봐. 내가 여기를 0보다 크다라고 했다 해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뭘 말하니?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그 말이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하면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 이거 2차 부등식에 의해서 어떻게 풀어졌을 거냐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딱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대. 그 말은 해가 없다. 해가 없단 말은 뭐야?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 어떻게 풀어졌을 것 같아? 2차 부등식 풀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딱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결국은 이 판별식 식으로 해결을 보긴 하는데 이걸 분석하기 있었으려면 이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두 점에서 만나네? 이렇게 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네? 안 만나네? 안 만나네? 안 만나네? 한 점에서 만나네? 두 점에서 만나네? 그 마이너스 2하고 2가 이 판별식 뒤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다시 네이버 박스를 읽어보면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직선을 움직여본다. 움직여보면서 이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파악이 끝났다면 fx 그래프와 gx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한다. 지금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연립해 놓은 거야. 지금 f랑 g를 연립해 놓은 거잖아. 판별식을 이용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보면 문제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자. 처음부터 판별식 쓰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 상태를 파악해 놓고. 알겠죠? 이런 만큼 판별식이 중요합니다. 판별식이. 고등수학 상위에서 배우는 판별식.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배우는 판별식 엄청나게 중요해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유형 16부터 합시다.